주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발표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그 메시지나 메일로 좀 보내주실래요? 그것도 발표 고생해서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잘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그 중간고사 그래도 시험 제일 잘 본 친구 거를 제가 스캔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사진이 공지사항에 올라가지가 않네. 그래서 수업 자료실에 올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잘 본 거니까 이름을 가리진 않고 유지은 학생인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산자 이론 다 끝내고요. 그리고 비용 함수 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20페이지 한번 살짝 볼까요? 거기 기술진보 봤고요. 224페이지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4페이지 봐보시면 우리가 이제 생산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그래서 이게 생산 함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걸 한 다음에 우리는 다음 챕터가 이제 뭐 생산과 관련해서 비용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비용 함수 이렇게 두 개는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함수에서 비용 함수로 바꾸고 비용 함수에서 생산 함수로 바꾸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224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밑에 기업의 확장 경로와 총 비용 곡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생산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생산해요. 근데 이제 기업이 이렇게 K라는 자본이 고정돼 있을 수도 있지만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같이 확장을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원래 기업이 요만한 크기였었는데 기업의 규모가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L과 K를 같이 변화시켜요. 이렇게 변화시켜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Q도 당연히 변화하겠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확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지금까지 기업이 최적 생산량의 생산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는가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의 최적 생산량이 변화함에 따라서 생산 방법과 총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대요. 그치, 요거 생산에 따라서 관련된 비용 요거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뒤에 그냥 총 비용이라고 쓰면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무 얘기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여기 W랑 R은 고정되어 있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자,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L과 K가 동시에 증가하죠. 그럼 당연히 TC도 변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몇 개 안 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볼 겁니다. 노동과 자본, 생산량, 또 생산량과 총비용 뭐 요 안에서만 놀 거야. 별거 없습니다. 자, 거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는 각각 3개씩만 나타나고 있는데 등량 곡선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 생산량과 대응되는 게 등량 곡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일정한 양을 생산하는 등량 곡선 이렇게요.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볼까요? 10개 생산할 때, 20개 생산할 때, 아니면 30개 엔진을 생산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Q가 11대 이렇게, 그 다음에 Q가 21대, 간단하게 정보를 정리하는 겁니다. Q가 31대,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자, 거기 그래프를 보면 비용 극소화하는 선택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량이 11대, 거기 대응되는 노동과 자본을 봅니다. 거기 뭐 써 있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X점이 되겠죠. 그래서 X점, 요게 이제 거기 보시면은 노동과 자본 요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요. 이게 비용 극소화되는 상태야. 자, 요때 거기 나와 있는 총 비용 얼마인가 보면은 요거에 따라서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하면 총 비용을 찾아낼 수 있는데 얘가 뭐 11대라고 할까요? 얼마의 비용이야? 거기 녹색깔 보시면은 100달러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요거는 Y일 때로 표현을 한 거야. 투입 요소가 L과 K일 때 그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면 TC 20일 때는 거기 보니까 얼마예요? 180달러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일 때는 30일 때는 똑같이 보니까 TC 30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은 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거 아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좀 잘 보면 뭐 당연한 건데 이제 대충 보면 이게 뭐 이러지? 뭐 좀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정보들 중에서 이걸 직접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가 노동이고 여기가 자본이고. 자, 먼저 어느 게 먼저 발생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산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량이 주어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10개를 생산합니다. Q가 10, Q가 20. 이 주문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요. Q가 30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봅니다. Q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10을 생산할 때 이쪽에다 총 비용을 나타내려고 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텐데 최소 비용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게 100달러인 거야. 거기 나와 있는 X점 해서 요거보다 밑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요 위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비용이 제일 낮은 거니까 요 점을 선택하겠죠. 요게 100달러라는 거야. 요 100달러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보시면 녹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야 이렇게 요게 바로 100달러지. 여기 보시면 여기 X라고 돼 있습니다. X 그러면 노동 X만큼 투입하고 자본 X만큼 투입하고 이게 뒤에 보면 나중에 숫자로 주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쉬운데 여기는 숫자로 주지 않으니까 두 자본 노동 2명 2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임금과 자본의 가격 집어넣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100달러 이렇게 비용이 된 거죠. 다른 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이런 데 선택하게 되면은 등비용선이 훨씬 더 밖에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을 최소화하는 자 여기 다시 쓸게요. Q가 10을 생산합니다. 일대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선택은 X점이 되는 것이고요. X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LX, KX이고 이때 총 비용은 이때 TC는 집어넣어야지. W에다가 LX 더하기 R에다가 KX가 되는데 얘가 이때 값이 100달러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뭐 간단한 얘기죠. 앞에 거 정리해요. 다음에 이제 주문량이 바뀌었어. 20개 생산해 주세요. 요거는 100달러 가지고는 생산을 당연히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많이 들긴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20개 달성하는데 비용을 요걸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을 하면 여기 접하는 점 여기를 Y라고 할게요. 요 점을 찾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점이야. Y점. 그게 180달러 예를 든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30개 생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비용 극소화하는 점을 선택했고요. 그게 Z점 이렇게 되고 여기 30개 생산할 때 거기 Z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오게 되면 요 점이 바로 여기는 이제 30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게 뭐냐면 여기 생산량이 주어져 있잖아. 11대, 21대, 31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야 그래서 여기 총 비용이 어떻게 대응이 돼? 여기 보면 100, 180,
300 이렇게 대응돼서 그 점을 이렇게 쭉 연결한 게 이게 거기 보시면 토탈 코스트 비용이다. 총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과 관련해서 이 왼쪽에 등량 곡선과 이게 등비용선이잖아. 이걸 연결합니다. 당연히 원점을 통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 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익스펜션 패스다. 확장 경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접하는 약간 평행하게 가는 거니까 ICC와 같은 맥락이다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 설명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한 거니까 그림 따라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단락 보시죠. 그림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비용 최소화 투입물 조합 지금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다 비용 최소화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은 다른 비용과 최소 점들 이런 데도 있을 거야. 이런 데도 있겠는데 근데 대표적인 거 세 개만 그냥 끄집어내서 그린 것이고요. 이걸 나타내서 연결한 게 확장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확장 경로는 뭐를 보여줍니까? 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노동과 자원의 최적 조합이 총생산량이 확장돼서 변화할 때 노동과 자본이 최적 선택이 어떻게 대응되는가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그때 비용을 직접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총비용 곡선이고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225페이지. 자, 또 다시 정리하는데 첫 번째 줄 볼까요? 확장 경로는 각 생산량에서 최적 투입물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그거 잘 보이시죠? 확장 경로가 뭐야? 라고 하면은 각 생산량에 대응하는 최적 투입물의 조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X는 비용이 아니고 이게 노동과 자본이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 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장 경로는 Q와 뭐를 연결한 것이다? L과 K와 얘네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이 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지. 오케이. 그리고 Q와 TC와의 관계, 비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총비용 곡선이고요. 별거 아닌데 X축에 있는 변수랑 Y축에 있는 변수가 어떤 건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등량 곡선들로부터 생산량과 등비용선으로부터 총비용을 확인해서 점으로 찍으면 그게 총비용 곡선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지금 이게 표현만 달리한 거지 우리가 효용함수랑 무차별곡선, 생산함수랑 등량곡선 한 것처럼 확장 경로랑 이 총비용 곡선은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근데 저기 담겨져 있는 정보를 야, 너 뭘 보고 싶어? 필요한 정보를 소팅해서 끄집어내는 거에 따라 보여진 게 다른 거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총비용 곡선은 확장 경로에 나타난 정보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찾았죠? 그 문장. 총비용 곡선과 확장 경로 둘 다 기업의 생산량이 달라질 때 최소 생산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나고 또 여기선 최적 투입 생산 요소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장 경로와 그에 상응하는 총비용 곡선은 주어진 투입물과 투입물의 가격 W와 R 이거와 주어진 생산 함수 지금 다 요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진다는 점에서 유념을 하자. 투입물 가격과 생산 함수가 변하면 비용 최소와 투입물 조합도 L과 K가 달라지죠. 달라지게 되고 여기서 이 기울기는 R분의 W인데 W와 R은 변함이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결론은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줄에 소비자가 주어진 효용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처럼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기업의 행동 나타내는 게 이쪽 생산자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많은 문제들이 있군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 내서 차근차근 풀어보세요. 자, 우리 부록 아이디어만 살짝 볼게요. 우리가 언제 시험 보죠? 16주 차에 시험 보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6월 6일인가? 그때 목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빨간 날이 있으면 당연히 수업을 휴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휴강할 거예요. 휴강할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수강 이제 요일을 정하잖아. 언제 수업을 잡을까요? 하면 시간표가 쫙 있단 말이야. 그럼 저도 살짝 보면 어떤 요일에 빨간 날이 있지? 먼저 그거 보고 솔직히 그래서 딱 봐서 목요일 날 있군. 뭐 이렇게 수요일 날 있군. 이렇게 되면 이왕이면 그날 선택하는 게 하루라도 좀 덜 하게 되니까 어차피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지만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서 책을 대충이라도 저 뒤에 이 책의 장점은 또 사실 저 뒤에 재미난 게 많거든. 근데 그걸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 것 같은데 어차피 못할 거 빨간 날 낀 날로 해볼까 하는데 요즘은 학교마다 달라졌지만 빨간 날 있으면 보강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딴 날 우리가 오거나 뭐 줌으로 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해가지고 빨간 날 이거 끼면 제가 조금 이렇게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나올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뭔가 없으면 허전하니까 그냥 이런 뭐 부록에 있는 내용 같은 거 제가 조금 찍어가지고 짧게 한 30분씩 한 2개 3개 해서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아직 기말은 많으니까 축제 안 하나요? 축제? 5월달에 해요? 오늘 해요? 다 다음 주요? 다 다음 주면 그거 끝내고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거구나. 보니까 요즘 이제 뭐 학교마다 축제하는 것 같긴 한데 다 다음 주군요. 알겠습니다. 다 다음 주. 자, 아무튼 축제는 먼 얘기군. 자, 거기 보시면 부록에 볼게요. 비용 최소화의 수학적 분석인데 우선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최적 선택이다라고 하면은 요거 MRTS LK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자본에 대한 한계 생산. 얘랑 이게 등비용선이 여기 R분의 W잖아. 그래서 R분의 W가 같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최적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얘가 있어요. 자, Q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 보니까 A라는 거 K의 알파, L의 1-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알파는 0과 1 사이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MRTS를 계산을 쫙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만 볼게요. 여기는 뭐 라그랑지안도 쓰고 막 했는데 뭐 그건 우리 지난번에 시험에 한번 내고 그랬으니까 그냥 바로 보셔도 되겠어요. 자,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여기는 라그랑지안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굳이. 자, L로 미분하고 K로 미분해서 정리된 게 한계 기술 대체율이고요. 밑에서 마지막 단락 볼까요? 마이너스 붙여서 우리는 교환 비율이 관심이니까 플러스로 만든 거야. 정리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정리된 결과를 보니까 네, 이렇게 있네. 알파분의 1-알파 L분의 K 이렇게요. 이렇게 정리가 됐죠. 거기 234페이지 나왔습니다. 자, 비용 극소화를 하기 때문에 얘가 뭐랑 같다? R분의 W 요거와 같을 때 비용 극소화 우리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는 뭐 미분하는 거, 전미분, 등량곡선 그 얘기고요. 그다음 우리한테 필요한 거 MRTS가 이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얻었고 상대 가격 R분의 W 요거까지 얻는 이거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했고요. 뭐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알파가 무슨 뭐 0.5일 수도 있고 뭐 W가 20, R이 10 이러면 이제 더 깔끔하게 지워져요. 근데 여기서는 남겨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끈기 있게 하시면 그냥 숫자로 주어지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중간의 식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는 최적 노동과 자본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생산량이 주어져 있고 Q가 주어져 있는 거야. 몇 개 생산할래? 이렇게. A도 아무 얘기 안 하면 주어져 있는 거야. 알파도 이거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만 선택할 수 있냐면 야, 노동과 자본을 몇 명 채용하고 얼마나 고용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K로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최적 선택을 나타나는 노동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K로 정리합니다. 중간에 식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세요. 기말고사 때는 뭐 그대로 이렇게 낼 거야. 생산함수 복잡하지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걸로. 자, 그래서 K는 자 거기 밑에 보세요. 복잡하니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얘 1, 2 넘기고 1 마이너스 알파 1, 2 내려가죠. 그 다음 알파 요거 한번 뒤집어지고 그대로 그냥 쓰는 거야. R분의 W 있고 L 이거요. 이거를 K로 정리한 거지 지금. 그래서 저기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식이 좀 지저분해져서 그렇긴 해요. 자 밑에 잘 정리를 했습니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 요걸 집어넣어. 그럼 Q는 A 넣고 요거요. K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여기 R분의 W 그 다음 여기 L 집어넣고요. 저기 알파 그대로 있고 L에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리한 거 거기 한번 체크해 보면 요거 알파 요거 L 여기 밖으로 빼낼 수도 있겠죠. 그럼 L 이렇게 남죠. 그럼 L을 정리하면 이게 최적 고용량이야. 여기 나와 있는 이 L이 요게 되겠죠. 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 요게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알파가 0.5면 이거 분모 분자 다 같이 지워집니다. W분의 R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A분의 Q 얼마 고정된 거 이렇게. 네, 요게 최적 고용량이 결정됐고요. 그다음 K를 구합니다. 여기다 L을 다시 집어넣어야죠. 뭐 귀찮긴 하겠지만 한번 집어넣어서 천천히 한번 보시죠. 물론 우리가 시험에서는 도출 과정까지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살살살 계산을 해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뭐 나중에는 뭐 어차피 알파 뭐 베타 이게 똑같으니까 그냥 저절로 비슷하게 암기도 돼요. 자 거기 235페이지 가보시면 자 K로 정리를 한 결과가 거기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L을 집어넣는 거지. 요 L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K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중간에 나와 있죠. 중간에 뭐예요? 어휴 정신이 없긴 하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알파 그 다음 R분의 W 1 마이너스 알파 A분의 또 Q 바 이렇게 됐네요. 잘 됐죠? 자 우리가 이제 하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최적 고용과 노동과 자본을 이용해서 야 저 Q 바라는 요걸 생산하려고 할 때 주어진 등량 곡선 생산량 주어져 있는 가운데서 야 비용이 얼마나 들어? 요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기 TC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자 여기서 밑에 라그랑지안으로 하는 거는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는 똑같이 라그랑지안으로 했을 때 요 결과를 얻어진다는 걸 보여줬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MRTS랑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총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야. 이거 임금 노동 얼마나 투입하고 자본의 가격 K 얼마나 투입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안 쓸게.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살짝 뭐 W도 뭐 지워지고 뭐 그렇게 돼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 더 안 했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 다음 챕터 그때 얘기하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안 갔고 다음 챕터 다음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요걸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줬어. 요거 하나만 딱 줬어. 그다음 WR을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확장 경로를 구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냈어요. 거기 보시면 238페이지 보세요. 자 똑같죠. 총 비용 생산함수 확장 경로는 근데 이제 뭔지 개념은 알겠는데 확장 경로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요 최적 선택 X, Y, Z가 되어 있는 최적 선택의 점들을 연결하는데 뭐로 표현해야 되냐면 수평축에 L이고 수직축에 K로 되어 있는 요 직선, 요 곡선을 찾는 거야. 보통 이제 직선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걸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선 최적 선택의 점들이라는 걸 생각하고요.
이게 최적 노동, 최적 자본, 예, 그런 선택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거기 가보시면 중간에 라그랑지 안으로 푸른 다음에 요거 표현이 돼 있어요. 중간에 찾았죠, 밑에. 이게 확장 경로야, 사실 이게 확장 경로. 왜요? 이거 최적 생산량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L이고 여기가 K입니다. 확장 경로 구하세요 하면은 요게 익스펜션 패스고요. 그리고 요 기울기가 중요하잖아.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울기라니까 1-알파분의 알파 R분의 W. 알파가 뭐 0.5면 지워지고 W가 20이고 R이 10이면 그냥 2 뭐 이렇게 기울기 2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숨겨져 있어서 그런데 이러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L과 K의 최적 조합, 이게 바로 그냥 확장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직선형의 확장 경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 경로 할 때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막 이걸 막 꼬불꼬불 그려서 막 정신이 없는데 일반화 시키려고 혹시나 해서 그런데 이렇게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그리게 되면은 확장 경로도 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고 등등 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일 때 최적 노동과 최적 자본을 구하는 거 부록으로 봤고요. 거기 예제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요런 거야, 요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람다까지 구하실 필요까지는 아니고 최적 고용량과 자본량 구하는 거, 뭐 시험에 나오게 되면 뒤에 연수 문제 중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내긴 하겠죠. 그리고 238페이지 이렇게 생산함수 준 다음에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일 때 저거 1과 1-알파로 할 수 있고요. 그냥 알파와 베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확장 경로 구하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울기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39페이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0.167이 되는 확장 경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또 연수 문제 나와 있는데 괜찮아요. 연수 문제 거기 보시면은 2번 같은 거 보세요.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가정해서요. 알파랑 1-알파가 아니라 알파 베타일 때 노동과 자본의 한계 생산 구하고 한계 수학이 노동과 자본에 대해서 한계 수학이 체감 하나 체증 하나 한계 기술 대체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4번에 보시면 확장 경로 구하세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진 않은데 이거 좀 몇 번 연습해 보시지 않으면 또 시험장 가서는 잘 안 구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뭐 대부분 그렇지 뭐 연습을 했냐 안 했냐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다음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실수 없이 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시간 제한 안에 쓱쓱쓱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아는데 좀 틀리고 뭐 그런 거죠. 뭐 다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뭐 완전히 그냥 모르는 거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씀드렸죠. 뭐 과제라든가 대학원 가면 그렇다니까 그냥 문제 주고 풀어와 뭐 한 학기 끝날 때까지 내는 게 뭐 기말고사고 뭐 그런 것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죠. 제 경험상 한 달 전에 교수님이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6월 말까지 제출하세요 하면은 안 하고 있다가 그때까지 계속 딴 일 하다가 기말고사 숙제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또 잘 안 풀리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아무튼 미리미리 조금씩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시고요. 챕터 7장인데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